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2월 29일 장 마감 오후 5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이 이제 폐장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힘으로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런데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과 상관없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오히려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이제 부각을 받지 못한다든지, 지금 당장 올라갈 뭐 바이오라든지 AI,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주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면 오히려 실적이 좋아도 계속 떨어지는, 심지어 시장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그런 장세였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쭉 찾아보시면 체감적으로 올해 지수가 올랐는데 안 오른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소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앞으로가 잘 될 거다, 이것 때문에 잘 될 거고 저것 때문에 잘 될 거고 내년에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시고, 새해에는 저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는데 그거에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과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영상 꾸준히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오늘 주제예요. 오늘 2차 전지나 반도체 안에서 지금 사실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이게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기업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시총이 너무 크고 막 10조, 뭐 5조, 몇 조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매출이 아예 없는 기업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급등한 이후에 실적이 아직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 또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로봇의 수혜에 힘입어서 그냥 오른 종목들, 그냥 편입해서 같이 급등한 종목들은 결국 시간 지나거나면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 빠지는 폭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 AI 이런 거 안 했는데 끝까지 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간다면, 그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있다면 그게 또 며칠 만에 몇 배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요새 나오거든요.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바닥에서 아예 거래량 없는 종목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도 많이 버려가지고 올라갈 때 그냥 기세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2월, 3월 내년에 감사보고 시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올해도 상장 폐지가 굉장히 많이 됐고 거래 정지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개선 기간도 많이 부여 안 하고 상장 폐지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고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종목들은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맞다,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무슨 비만 치료제 이런 종목들 보면 정말 실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들은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매출도 없는데. 근데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 내가 이게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로봇주 AI 떨어질 때 뭐 5분의 10분의 1 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계속 막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내 스타일이 아닌 분들은 늦가기에 하는 경우를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 또
앞으로 당장 금방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들도 오늘 정리를 해드릴 거고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쭉 듣다 보시면 관심주 탑5인데 제가 조금 괜찮다고 말씀드린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종목 기다리는데 사실 이유가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사실 오늘 또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 철강 그리고 향후 성장성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에코프로는 제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결국 3만원에서 12만원을 가는데 한 2달도 안 걸렸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랬고 LNF부터 해서 2차 전지 계속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다 급등을 했거든요. 포스코홀딩스가 아직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우리나라 최고 우량주잖아요.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에요. LG그룹주도 있어요. LG전자, LG이노텍 정말 많이 강조드렸는데 정말 구렁이 담 넘듯이 뭐 한 3배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를 때는 나머지 섹터는 아예 안 오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마지막 날까지 지금 추세가 계속 많이 올라서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대장주로 가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다른 섹터에 매수세가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고 미국이 만약에 반도체 관련 섹터, 로봇 섹터가 조정이 나오면 우후죽순 거기만 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 환율 지금 정부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터무니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우리나라 사실 수출도 좋고 물론 어떤 특정 섹터의 수출이 좋기는 해도 사상제대 실적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원화 강세로 되게 됐을 경우에 또 수혜를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 유가 같은 경우도 끝없이 오를 것 같다가 결국은 뭐 60불로 왔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근데 지금은 휴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다. 항상 끝없이 이게 뭐 1,500원 무조건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하더라도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원화 가치가 너무 바닥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오르는데 달러가 강세되고 원화가 안 좋으니까 금값은 더 오르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그렇게 트럼프 수혜조로 부각을 받았던 코인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늦가기에 하는 거는 우리가 막판에 들어가서 주식 같은 경우는 확 오른 다음에 빠질 때는 확 빠지기 때문에 별로 안 했던 분들은 뭐 안 하시는 게 맞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역대 최대 자산 버블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 버블도 어느 정도 꺼질 가능성. 그러면 그동안의 거품으로 인해서 기대감과 성장성으로만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내년까지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보고 지금은 힘들지만 기다릴 이유가 있는 종목들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보면 자, 우리 미국 반도체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반도체 상승 각도가 매우 가파르죠. 이 정도 각도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두 번 떨어졌을 때는 또 이 고점에서 결국은 반도체도 여기서 하다가 매물을 찍고 내려왔을 경우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정말 많이 올라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미국 따라서 올랐지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 추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중국 추세가 오히려 좀 안정적인 추세를 그려가고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수혜를 워낙 많이 본 상황에서 너무 많은 가파른 상승이 나온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반도체 올인이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수가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 아무리 좋아도. 그럼 조정 사이클을 기다리는 게 맞겠죠. 반도체를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보면 조정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 좋아서 연초 랠리가 항상 있었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데 올해는 11월 달 위기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 또 잠깐 반짝하고 그게 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른 섹터가 실적이 뒷받침되고 올라가는 섹터가 아닌 종목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떨어질 때. 근데 오히려 실적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매도가 하도 많이 나와서 밑바닥에서 오르질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사실 찾아보면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그래도 뉴스를 좀 나올 수 있는 게 서학개미 폭풍 매수 진정 때 이제 국내 투자로 조금 유도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우리나라는 뭐 인터넷으로 뭐 하는 거는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보다 미국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미국 주식을 직접 안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 ETF 사면 또 미국 주식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특정 로봇 AI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 종목이 안 가는 게 많은 거예요. ETF도 그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진정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환율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죠. 1433원, 1500원 목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원화가 아무리 휴지라도 이게 1300원 이 정도 지수가 올랐으면 1300원 아래로도 갈 수 있었는데 하도 미국 주식을 사니까 달러가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달러 없는 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위기 아니에요. 근데 달러가 안정세가 됐을 경우에 원화 강세 수혜주도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우크라이나 종전합이 가까워져. 근데 이게 맨날 우리가 이게 사실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 게 아니고 푸틴하고 해서 회담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나쁘죠. 정말 나쁩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덕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미국이 너무 힘이 센 상황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마음에 안 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지만, 그게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이 되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조금 그동안 많이 득봤던 부분들도 기대감에 유가도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물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리고 유가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자산가치 버블이 꺼지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염원을 담아서 합의 만나기라도 좀 하는 게 먼저니까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은 꼭 봐야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봐야 되냐 하면은 건설이나 건설 기계 쪽에 많이 연관이 또 돼 있잖아요. 이쪽은 뭐 농기계도 있고 많은데 너무 실적이 저평가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부동산 올랐다고 해서 건설 쪽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건설은 우리가 앞으로 물량도 공급을 해야 되고, 부동산이 폭락은 당장 안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폭등을 할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도 다 묶어놓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해외 쪽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 분명히 우크라이나 재건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중소형 재건주, 여기가 랠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는 꼭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종전됐을 때 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 만나기만 하면 일단 막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따 종목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코스닥 믿을만 해, 막 상장 폐지 막 때리고 거래 정지 막 때리고 관리 종목 막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문제인데 매출이 아예 50억, 30억 아예 없는 기업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바이오든 예를 들어서 특례 상장된 바이오든 로봇 AI든 이게 2월달, 3월달에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래 정지하고 우리가 실질 심사 기간 또 예를 들어서 개선 기간 부여 안 하고 상장 폐지시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이 그런 거에 걸려들 가능성이 1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리 급등해도 건들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 지수가 반도체 관련주만 계속 급등하고 삼성전자 배당이고 뭐고 급등하고 정말 오늘도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 코스피 떨어진 게 2배예요. 지난주 금요일은 떨어진 게 거의 3배였습니다. 근데 지수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미국의 엔비디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도 엔비디아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들만 오르지 안 오르는 종목들 너무 많고, 하지만 엔비디아 독점 시대가 지금 약간 꺾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영업 마진율 70%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도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게 오늘 나온 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일단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보면은, 삼성전자가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조정이 없이 이런 각도로 올라줬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지금은 막판에 또 배당 랠리, 또 계속 뉴스가 삼성전자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는 물량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올랐을 때 따라잡고 장기 투자로 갔을 경우에는 항시 힘든 경우가 많아요. 돈 딸려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연봉으로 보면 폭락됐을 때 사야 수익이 나지, 연타석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또 급등한다?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인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 적어도 이 가격에서 머무르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또 조정이 나오면 요번에 올라탄 물량은 또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연말 랠리에서 지금 삼성전자 계속 땡기거든요, 하이닉스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이렇게 오른 상황에서 안 간 대형주들 정말 많습니다. 지주사도 저평가 종목들 많고. 그래서 저는 항상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이런 쪽이 사실은 올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많이 오른 상황에서 LG그룹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LG이노텍이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올해 바닥에서. 그러니까 LG이노텍도 제가 아무리 바닥일 때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질르기는 애매해도 LG이노텍이, 하지만 올해 추세를 돌리는 연봉이 나와줬는데 아주 심하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LG그룹주 안에서 정말 저평가. 제가 이 LG라는 그 지주사, 지금 이 영업이익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LG전자 영업이익 나온 거 한번 보세요. 매출이 100조가 나왔는데 15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알테오젠 시총이 25조예요. 그쵸? 기술 수출을 아무리 해도 매출이 1,500억인데 지금 25조. LG전자보다 2배 큰 기업 됐어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수출이 있고, 지금 뭐 아무리 적자가 나고 뭐 아무리 계약을 해도 시총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보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했을 경우에 주가가 못 갈 가능성이 높아요. 셀트리온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셀트리온 예전에 이런 식으로 급등했을 때 있죠? 이렇게 급등하고 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안 가잖아요. 셀트리온도. 우리가 한미약품에서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이런 식으로 연봉이 급등을 하고 나서 10년째 안 갔잖아요.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2015년도 급등하고 나서 1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에 올라가는 바이오 여기에 올라타는 거는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너무 재무제표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이거는 흑자라도 나오는 기업에서 한미약품은 이제 나오는 회사인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기술 수출 진짜 뭐 ABL바이오나 알테오젠은 이게 진짜 기술 수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안 된 것들도 그냥 막 올라가고 뭐 한다 급등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돈 버는 기업들 안 갔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AI 진단이나 이게 엮여있는 비만 치료제 이런 애들도 보면 인벤티지랩이 사실은 지금 올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인벤티지랩이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이 19억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은 아무리 삼성에서 지분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게 시총이 10조 찍고 지금 이게 매출이 200억 나오는데 시총이 10조라는, 그럼 LG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냥 움직이고, 오늘 급등한 휴림 로봇 이런 것들 급등하는 거 보면 막상 또 못 찌르거든요.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 그냥 아무거나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하고 뭐 한강 관련주 해가지고 로봇 AI 쪽으로 엮인 애들이 이렇게 가니까 이거 안 갔던 애들이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AI는 정말로 내가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기도 굉장히 애매하다. 만약에 이제 내가 그거를 물리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한번 쭉 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LG 이런 기업들이 한번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카카오도 보면은 안 갔죠?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카카오페이가 생전 가다가 올해 한 번에 쫙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이제 재미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산을 좀 할 수 있는 것들로 매수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죠. 지수가 당장 폭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폭락이 나오더라도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카오뱅크 급등하고 나면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한 위치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LG그룹주예요.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 삼성, SDS 이런 애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좋은 기업들이 하나도 안 갔어요. 진짜 AI 기술력이 있는, 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급등은 안 했더라도 위치상으로 지키고 있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2차 전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 관련주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 대장주예요. 10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이거. 10몇 년 만에 요번에 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현대그룹전에서 현대모비스를 본다든지, 항상 강조드렸던 현대위아 정말 잘 올랐어요. 이거 오른 거 10몇 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10몇 년 만에. 이거 오래 올랐죠. 그래서 대형주가 내년에도 지수가 아무래도 정부 정책으로 그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현대그룹주에서는 현대위하고 모비스, 뭐 만도도 있어요. HL 만도도 있고,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중소형주 안에서는 급등을 한 걸 쭉 찾아보면 코리아 FT, 얘가 갔어요. 저평가입니다. 얘 저평가예요. 그리고 이것만큼 저평가인 게 THN이 저평가인데 올랐어요. 사실 중소형전에서 올해 AI 안 걸리고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얘하고 얘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단순 자동차주로 했을 경우에 돈 엄청 잘 벌죠. 코리아 FT가 2200억인데 THN 1460억인데 7000억 지금 매출이 나와요. 정말 저평가죠.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바로 DY입니다. 여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업이익만 400억입니다. 여기서 DY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DY 파워를.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상한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지금 DY를 한번 가면 또 상을 때리는 애예요. 센서 클리닝 자율주행에 걸릴 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DY를 중소형전을 보시고, 그리고 PHA가 또 제일 싼 종목이, 오늘 배당 때문에 빠지긴 했어도 얘가 제일 쌉니다. 잘 보면 실적이. 근데 DY가 가지고 있는 DY 파워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DY 파워가 재건에 엮여 있는데 얘보다 좋은 기업이 없어요. 실적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 재건주 안에서 사실 실적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 말도 안 되는 부채도 없는 기업들 1등 종목이 DY 파워입니다. 여기는 부채도 없어요. DY, 대창단조. 그래서 아까 재건주 보시는 분들 안에서 가장 싸고 급등을 쳤을 경우에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정배열에 있는 종목, 대창단조, DY 파워, 요 세 종목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진성TC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보면은
농기계 관련주도 있고 많은데, 그래도 진성태씨 한미글로벌이 또 가면 많이 가는 애거든요. 이게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급등하면 많이 하는 애인데, 어쨌든 재건안에 엮여있는 진성태씨, 디와파워 대창단조 여기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HD 현대 건설기계 여기를 대형주 안에선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외 쪽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대우건설 매출 엄청 높잖아요. 해외 매출 높아요. 대우건설 스타트를 하게 되면 정말 세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GS건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올랐어요. 현대건설하고 이런 애들은 하나도 안 올랐기 때문에 빅3 건설사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건설 기계 쪽을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율주행 대형주에서 자동차 여기 말씀드렸지만 보면 에이테크 솔루션 요런 애들도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3일 전까지 얘 마이너스였거든요. 올해. 근데 3일 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권 전저점을 깨지 않고 요 파란색 선 안에서 급등을 쳐서 3일 만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유는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너무 많거든요. 거기 자율주행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오비고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파란색 엔벨로프 지지선하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 주목 라인에서 급등을 해서 순식간에 급등을 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이런 패턴은 버려진 종목에서 나옵니다. 정배열에서 안 나와요. 계양전기 같은 것들이 왜 나오냐 하면 이것도 뭐 부품 공급한다고 이러는데 아무도 안 보던 주식이에요. 절대 말할 수도 없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보세요. 이거 신저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황제주가 되면서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떨어졌을 때 다 매집이 되고 다 버려버리니까 상한가만 매일 치는 기세로 점상을 가는 게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신저가에서 10년 만에 신고가를 때리는 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항상 지켜야 될 주봉 지지선, 볼린저 지지선 요 안에서 스타트가 들어가는데 다 버려고 아무리 호재가 나와서 안 갔던 종목 안에서도 이런 게 터진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안에서 갈 수 있는 거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안 갔던 애들한테서 걸려들거든요. 자율주행, 라닉스 이런 애들도 지금 오늘 뭐 급등하는 거 보면 죄다 최근에 자율주행 들어가야 돼요. 셀루메드가 왜 가겠어요? 관리 종목이고 뭐고 뭐 재무 뭐 개선된다니까 점상 내방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것조차도 주봉 지지선하고 볼린저 밴드 하한선 주봉에서 급등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상한가 4방 때리면서 올해 마이너스 이게 79%에서 지금 상한가 4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잘 보시면 SM100셀 이게 왜 급등을 지금 또 하냐 하면 최대주주 지분 취득,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 이런 애들도 최근에 이제 슬슬 이것도 좋은 기업인데 생전 안 갔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슬슬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자율주행주도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 보시면 인탁스가 오늘 왜 상한가를 갔냐는 얘기예요. 보면은 웨어러블 로봇 그냥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주봉 하한선에서 그냥 갑자기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버려놔서.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매출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고, 그런 식으로 주가가 가는 게 지금 위치상으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를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오늘도 잘 보면 라온테크다 이런 애들이 지금 이게 월봉이에요. 생전 안 갔어요. 생전. 그러다 갑자기 급등을 최근에 막 하는 거예요. 라온테크가. 한강공원 자율주행 허가 났다고.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강로원 자율주행 로봇 허용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HLB가 그나마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최근에 하나도 안 갔는데, 이거는 내년에 이제 반드시 NDA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합병법인 공식 출범에 HLB가 좀 움직여줬어요. 근데 셀트리온도 그렇고 JW 중의제약 이런 애들 실적 좋은데 안 갔어요. 하나도 안 갔습니다. 저런 애들. 대웅제약 실적 나왔죠. 그러니까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 나오는 애들이 비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고, 우리 원익홀딩스 같이 이렇게 황제주 같은 종목들 보면은 10년 내내 마이너스다가 올해 지금 한 몇십 배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보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주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은
어떤 거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달 착륙, 뭐 항공우주 관련주 진짜 실적 나오는 거 한국항공우주가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주가 올해 좀 뻗었지만 또 내년에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항공우주를 보시는 게 낫다. 삼성중공업 같아요. 요새 조선주들 재미없거든요. 요새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 있죠. 그러다 급등 나오잖아요. 삼성 나오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 만약에 이제 우주항공주 보시는 분들이 이게 사실은 가장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안에서는 사실 제주 반도체, 어보 반도체 이런 거는 안 갔어요. 이건 로봇 관련주 에브리봇도 안 갔거든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계속 이거 가나 저거 가나 찾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주 반도체도 사실은 이게 실적 나오는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오른 것 폭 자체가 좀 딴 애보다 적어요. 어보 반도체를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갔던 애들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요새 구리값 올라간다고 해서 이구산업 요거에 좀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구리값 올라요. 금 급등하고 구리 안 갔다 그러면 이구산업이 또 항시 또 구리 때문에 올라가는 애니까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항상 구리 관련주로 올라가는 건 이런 애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원화 강세 수혜주로 봤을 때는 항공주 안에서는 대한항공이 하나도 안 올랐죠, 이거.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되면 대한항공도 지금 이 바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의 1등 기업 아니에요. 네이버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아시아나 인수도 했고, 대한항공이 하나도 원화 강세주로 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욕먹으면서 했던 게 에코프로예요. 12만원까지 본다. 빠르게 가면은. 근데 12만원까지 가는데 4배 오르는데 얼마 안 걸렸죠, 이거. 그리고 같이 추천했던 게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결국 제가 얘기했던 25만원 이상까지도 찍고 요새는 이제 유증 받은 이후로는 급등하고 나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는 지금 급등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고 퓨처엠 같은 경우도 LLF도 그렇고 근데 안 간 거 안에서는 포스코 DX가 안 갔고 추세가 매우 좋잖아요. 대형주 안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안 갔어요. 포스코 엠텍 이런 애들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더불어서 가장 우리가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거 포스코 홀딩스 우리가 철강 정책하고 리튬 사업, 리튬 가격 상승 나왔고 배당 정책 이런 것까지 보면은 하나도 안 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 포스코 홀딩스가 안 갔다고 생각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우리가 바닥권에서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그럼 이걸 왜 안 가냐? 원래 포스코 홀딩스가 예전에 에코프로 급등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안전하다고 했던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 막판에 열흘 올랐어요. 외국인 다 팔고 열흘 올랐어요. 열흘 올라서 2배 때 올랐는데 에코프로는 이때 10배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도 좋고 아직 발산이 안 나왔는데 중요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LG그룹주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포스코 그룹주 DX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이런 것까지 좋은 위치에 있는데 바닥권 2차전지 저평가 지수사 요 모멘텀 같이 들어가면은 최악 구간 지나갔고 이미 올 초에도 최악 아니었다고. 그래서 기대치도 2차전지 낮은데 2차전지에 확실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가장 안정적인 회사가 포스코홀딩스 아니에요. 그러면 배터리 소재가 어렵고 옥석가리기가 나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AI 관련주 안에서 지금 살아남을 기업 우리나라에 몇 개 있겠어요. 결국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나 이런 큰 기업들은 살아남겠지만 돈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기술력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광물 관련주로서도 포스코홀딩스처럼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겠어요. 그러면은 중소형 예를 들어서 지주사,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정말 어려워요. 몇 개 빼고는. 근데 AI도 그렇겠죠. 지금 그냥 상치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치고 하는 것들 살아남을 거 몇 개 되냐는 얘기예요. 급등했을 때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포스코홀딩스는 그 구간을 이미 지나가고 이미 성장 프리미엄도 이미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리튬, 니켈, 양극재까지 다 수직 계열을 완벽하게 해놨고 이제 지주사 디스카운트까지 해결되면은 이 PBR이나 퍼도 굉장히 낮고 자사주 하방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지가 되고 있어서 걸려들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카카오페이처럼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이거보다는 시총이 커서 카카오페이나 급등하기 전에 요새 올라가는 영업무역도 올라가고 이렇게 한번 추세가 걸려들잖아요. 올라갈 때 오랫동안 박스 지지하고 그거를 기다리는데 앞으로 자금이 삼성전자가 어려우실 때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형 2차 전지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지금 눈여겨보셔야 된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일단 올라야 되고, 분명히 로봇주도 지금 가는 게 있잖아요. 지금 스타트하는 거잖아요. 휴림 로봇도 지금 스타트한 거고, 지금 막 올라간 거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급등한 거에선 또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로봇스타 지난번에 급등하고 이번에 신고가 때린 게 아니거든요. 휴림 로봇이 때린 거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치고 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것도 지금 좋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루 이틀 안 올라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기다린다면 기다릴 이유는 너무 많고, 에코프로 제가 강조드렸을 때 망한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공매도 때문에. 에코프로 기준으로 이번에 급등함으로 인해서 2년 동안 하나도 손해 안 보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떨어진 거 다 여기 밑에는 매수 구간이었죠.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예요. 그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40에서 45가 걸려들어야 그 구간이 통과되는 거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서 지금도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거지만 하나도 안 올랐고 정배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주, 배당 관련주로도 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는 무조건 포스코홀딩스를 1차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구독 좀 엄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기다리시는 분들, 이것만큼 또 우리가 뭐 기다릴 이유가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보면 오픈엣지 이런 애들 요새 또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제일 잘 나갔던 게 또 오픈엣지입니다. 이거 오픈엣지 이거. 근데 그때 처음에 상장됐을 때,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때 당시 때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내려왔잖아요. 떨어지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4만원짜리가 뭐 9천원 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새 거래량 터져서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추세 타고. 그나마 원전주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버티고 있죠. 원전에서는 보성파워텍이 제일 싸고, 일진파워 최근에 추세 타죠. 일진파워를 가지고 있는 일진홀딩스 보셔야 돼요. 지주회사 중에 제일 쌉니다. 떨어질 때 보시라는 얘기예요. 떨어질 때 제일 쌉니다. 올해 연봉 추세 돌려놨거든요, 이거. 그래서 일진홀딩스가 일진전기도 그렇고 하나도 수혜를 안 봤어요. 일진전기를 갖고 있으므로도 일진홀딩스가 아마 지주사로서도 저평가 받으면, 우리 원익홀딩스 많이 올랐지만 일진홀딩스도 일진그룹주 안에서 10몇 년 만에 지금 돌리는 자리가 올해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 너무 싸니까. 그래서 또 일진파워가 요새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거 보면은 또 요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이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매출이 없어요. 50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4분기까지 하면 50억은 나올 것 같은데,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게 또 DI 이런 애들은 사실 좀 이게 만약에 내년에 못 가면은 여기도 박스 이번에 돌파 못하면은 DI도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밑에 하단을 지지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DI가 또 이게 HBM 관련주로서 HBM4 관련주거든. 영업이익 내년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오른 거고, 사실 지금 잘 보면은 많이 올랐던 이수 페타시스도 지금 약간 꺾여 있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 중에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가는데. 그래서 반도체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는 종목들 많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휘청일 경우에는 반도체도 흔들릴 수가 있고, 로봇 AI가 미국에서 흔들리면 로봇 AI도 조심해야 됩니다. 화장품주도 LG 생활건강이 지금 10몇 년째 20년 오르고 나서 왜 이러겠어요? 이렇게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10몇 년 동안 못 갔죠, 이거.
근데 올해 실적 좀 돌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 바닥에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가 싸요. 근데 영업이익이 좀 턴어라운드 되면서 에이블 CNC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게 사실은 내년 매출액 뭐 영업이익 몇백억 기대되고 매출 미샤 매출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아마존 이런 데서. 근데 연봉 한번 보세요. 지금이야 이게 지금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앞으로 거래량 늘어나고 괜찮을 것 같은데 10몇 년 동안 떨어졌죠 이거. 근데 항상 이렇게 급등을 한 타이밍, 지금 마치 로봇 AI 급등한 거하고 똑같아 보여요. 그냥 땡기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근데 얘는 다시 실적이 나와요. 오랫동안 떨어지고.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다시 위로 거래량 나오면 에이블 CNC 같은 종목,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저평가가 심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올릭스 같은 기업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탈모, 비만 이런 관련주를 하는데 앞으로 기술력이 좀 있어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시총이 3조 됐는데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 박스 하단 있죠. 이게 이탈이 될 경우에는 이게 또 엄청 올라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게 로봇주에서도 로봇스타 이런 애들 보면은 이거는 무슨 뭐 매출도 없고 뭐 그냥 계속 오르니까 로보티즈도 그렇고 레인보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안에서 정말 물론 삼성에서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현대 모비스 이런 것들, 현대 위아 이런 것들이 훨씬 저평가입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HL 만도 같은 게 로봇 액추에이터 납품한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달리긴 달렸는데 아주 심하게 안 달린 애들 중에 추세가 연결될 수 있는 게 자동차 관련주가 하나도 안 오른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현대차도 지금 추세 그려가고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 안 갈 때 LG그룹주라든지 다른 대형주들 올라갈 거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을 보셔라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중소형주 안에서도 이 ISC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지금 오르긴 올랐는데 다시 추세를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발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한미반도체도 요새 안 가요 보면은. 이때 반짝하고 나서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테크윙 이런 애들도 보면 다 내려온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봇주든 반도체든 지금 새로 추세를 타는 애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볼 만한데 그것 또한 안 했던 분들이 하게 되면은 한 번에도 떨어진 멘탈 나가거든요. 손절치고 가면. 지금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안에서도 지금 쭉 말씀드린 종목들 있죠. 그 안에서 안 간 애들, 2차전지 안에서도 안 간 애들인데 추세를 그려가는 종목들. 포스코 그룹주가 넘버원이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DY 같은 이게 중소형 부품에선 제일 쌉니다. DY 파워 갖고 있기 때문이고 자율주행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 요새 보면은 서현이와 가는 거 아니고 명신산업 안 가잖아요. 명신산업. 이렇게 좋아도 안 가요. 서현이와 안 갔고 성우하이텍 간 거 아니고 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동차주도 한번 움직일 수 있다. 현대위아가 움직였듯이 현대위아를 오히려 탄력이 있거든요. 조정 나올 때. 요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정 나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C를 말씀드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연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종목 예전에 비교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제닉 같은 기업들 10년 떨어지다가 한 번에 20배 오르고 또 올해도 보면은 아까 뭐 계양전기 이런 종목들 있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왕창 오르고 이런 애들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요새 이것뿐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LVMC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지분이 여기서 눈에 나타나는 거 있죠. 오늘도 15만 주인데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찍혀있는 12월 16일 날 4만 5천 주 매도인데 외인 비율을 보시면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16일 날 4만 주 외국인 매도했는데 100만 주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지금 보면 거진 1% 늘었는데 오늘까지 하면 1% 이상 늘었어요. 최근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뭐냐면 대차 거래를 늘리고 호재 나오게 되면 대차 거래 늘렸는데 대차 거래 이렇게 쫙 찍어놓고 장후에 시간을 해서 거래를 해서 가져가는 거는 장중 매매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12월 16일 날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차장고 100만 주 딱 해놓고 외국인 100만 주 딱 쇼커버링해서 갖고 가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장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 청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쇼커버링으로 장외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정말로 몇백 %씩 좋아지고 LVMC가 가장 모멘텀이 있을 때는 지금 상반기예요. 쇼핑몰 오픈이 아무리 늦어도 4월달로 보고 있는데 3, 4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얀마 현대차 독점이라 그랬죠. LVMC의 최대 장점은 미얀마 매출이 2019년도 이상으로 회복이 되는 걸 기대하고 있고 지금 내자마자 현대차가 완판된다고 해요. 미얀마 때문에 예전에 쭉쭉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쿠데타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도 차가 자산으로 차를 계속 사는 거예요. 현대차가 1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트남은 현대차가 합작법인으로 베트남 기업이랑 한 거고 미얀마는 LVMC 독점이에요. 거기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공장을 LVMC에 짓고 LVMC가 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라오스하고. CKD, SKD 방식으로 라오스 점유율 50%죠. 트럭은 9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베트남도 트럭 2등에 매우 실적이 좋아지는데 3천억을 들인 어디서? 코라우 그룹이 코라우 그룹이 라오스에서 제가 전에도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코라우 그룹이 라오스에서도 보시면은 이 코라우 그룹이 오세용 회장이 코라우 그룹 회장이죠. 2,100원에 6월 달에 5천만 주 갖고 갔어요. 2,100원에. 그럼 현재 시총이 2,950억인데 그러면 그 시총 빼면은 이게 지금 현재 갖고 간 돈 빼면은 옛날에 시총 1조 5천원일 때 오세용 회장이 7천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거든요. 한국 부호 20등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 돈은 몇백억도 안 남은 거예요. 새로 넣은 돈만 2,100원에 5천만 주입니다. 그래서 코라우 그룹이 2조 2천억의 매출이 나오는데 라오스에서 뭐 골프장 뭐 건설부터 안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상장돼 있는 회사가 LVMC 홀딩스죠.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인데 캄보디아는 이제 뺐어요. 그러면 라오스 쪽에 3천억을 코라우 그룹에서 투자를 했고 거기서 이마트 들어가고 노브랜드 들어가고 이마트 24 들어가고 전기차 충전소, 파리바게뜨, 맘스터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 건설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상복합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편의점 콕콕 메가몰도 대박이 나고 있는데 편의점 2,000개까지 늘리려고 하는데 전부 다 이마트 24로 늘리는데 이미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편의점이 이 라오스에서 1등이 LVMC 콕콕인데 이게 이마트 24로 바뀌는 건데 그게 몇백 개인데 이거 제외하고 편의점 1등이 세븐일레븐 5개인가 있어요. 그 정도로 독점이고 콕콕 뚝뚝이하고 택시 시장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쇼핑몰 들어가는 거가 잘 되면 이제 이마트부터 해서 계속 자회사로 편입을 해서 지분을 늘릴 예정이고 그게 예전에 매일경제 머니투데이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 노브랜드도 라오스에서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실적 이런 부분보다도 아쉬운 것은 전환사채가 이거 발행을 되면서 여기서 대차장고 공매대가 늘어났는데 이거 땡길 때 보면은 여기서 대주주가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하나도 없죠. 근데 최근에 주봉 여기 파란색 선 요 라인에서는 LVMC 사상 최대 실적 계속 나오고 있어요. 1년째. 근데 4분기 지금 현재 4분기 끝나죠. 실적 발표는 3월에 나오죠. 그리고 1분기는 최대 실적이 나오는 때예요. 그래서 매출도 사상 최대 실적 올해 나올 거고 앞으로 이어갈 거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이마트 뉴스부터 해서 뭐 파리바게뜨 이런 뉴스 다 나올 거예요. 결국은 쇼핑몰 잘 되면. 그러니까 3천억을 투자를 해서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 기업 수십 개 들어가고 얼마 전에 한국하고 라오스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도 맺고 수력발전 SK 이미 들어가 있고 건설사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LVMC 코라우 그룹에서는 병원 사업까지 하고 뭐 세포 치료제 뭐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동구바이오제하고 합작법인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지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가격은 왜 이러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그냥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요새 뭐 실적 관련 없는 종목도 올라가고 그게 가는 거지 이게 가는 거냐. 하지만 계양전기도 보면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계양전기도 공매도 한번 보세요. 요새 공매도 쳐가지고 망한 데 많거든요. 공매도 계양전기 이것도 계양전기는 이거 올라가니까 공매도도 없죠. 근데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보더라도 급등하기 직전 한화 갤러리아 같은 경우도 급등하기 직전에 공매도가 이런 식으로 10몇 % 있어요. 겁없이 때립니다. 근데 상 때리잖아요. 그래서 LVMC도 아마 저는 이제는 내년 그리고 말이 안 되는 한 해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부채도 이렇게 줄어들고 실적도 너무 좋은데 안 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잘 되셨으면 좋겠고 어떤 종목이 됐든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들 많아요. 근데 보던 것만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만 안 간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거와 더불어서 2차 전지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꼭 돼야 되거든요. 나머지 2차 전지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연속 상한가 몇 방도 가고 막 급등해서 몇 번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대주주가 수천억씩 샀는데도 안 가는 기업이 LVMC였고 포스코홀딩스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갔잖아요. LG그룹주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부각될 때가 있다. 근데 그 매수세가 삼성전자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저는 연초에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다른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원화 강세 수혜주에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제가 또 한 51분 찍었는데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기대만큼 안 된 한 해였고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정말 이 종목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짓 없이 다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주가가 가고 안 가고는 정말 한 시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정말로 당장 내일 그리고 당장 1월 달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럴 이유가 있는 종목들 흔들리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꼭 따뜻한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